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항상 사람 사는 이야기 전에 듣기만 하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니까 어색하네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지긋지긋한 시댁 때문에 이렇게 긴 글을 적게 됐습니다. 고추가 아무리 매워도 시집살이만 못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이 딱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 사연의 모든 시작은 남편과의 불화가 아니라 하나뿐인 아주버님의 사업이 망하면서 청양고추만큼 매운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지금은 남편도 질려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아예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시어머니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천륜까지 등지고 사나 싶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가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입니다. 제 남편은 결혼 전에도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속도로 매표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 3교대로 근무를 해서 인연을 만나는 게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평범한 회사원이라며 남편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교대 근무의 특성상 밤낮을 바꿔가며 일하다 보니 상대방에게 직업을 말하면 싫어하는 내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래도 밥줄을 버릴 수도 없고 언젠가는 이해해 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싶었는데 그게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제가 직업 특성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괜찮다며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죠. 전 해 뜨면 출근하고 해 지면 퇴근하니까 제가 맞추면 충분히 만날 수 있죠. 남편은 그런 것쯤 별거 아니라고 말했고 남편의 호언장담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데리러 왔고 동료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야간 근무가 끝나면 너무 허기지다고 지나가듯 말했는데 그 말을 기억한 남편이 도시락을 직접 싸왔죠. 저는 고맙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피곤했을 텐데 언제 이런 걸 다 했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다 만들었지. 맛있었으면 좋겠다. 냄새부터 너무 맛있어. 진짜 고마워. 주말은 자기도 쉬고 싶었을 텐데 토요일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웠죠. 저는 그때 이 사람이랑 살면 무슨 일이 생겨도 배 굽는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두 사람의 미래를 그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그런지 집을 사는데도 돈을 절반이나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제 친정에서도 부족함 없이 보내겠다며 나머지 절반을 도와주셨죠. 저희 결혼 준비는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까지 잘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 덕에 저는 결혼 생활이 하루하루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일을 했었는데 교대 근무가 고단하기도 했지만 퇴근하고 오면 종종 밥을 차려놓는 남편 덕에 힘이 났죠. 그런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고 홀몸이 아닌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임신을 하고 교대 근무를 하는 건 어렵더군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시댁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아주버님은 당시에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그날도 축하한다며 일을 끝내고 오겠다고 하셨죠.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홀몸도 아닌데 오는 게 힘들지 않았어? 우리가 갈 걸 그랬나?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집에만 있어도 안 좋대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외출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서 와서 앉아. 국 다 식겠다. 어머님은 냉장고를 털기라도 한 듯 식탁에 가득 차도록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인지 음식도 잘 먹었죠. 어찌나 밥이 잘 들어가던지 그 모습을 본 아버님도 입맛이 산다며 좋아하셨어요.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입맛이 도네.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를 정도라니까요. 제 말에 시댁 어른들은 좋아하셨고 즐거운 식사가 끝날 쯤 아주버님이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잘 나가는 사업가답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황찬란하더군요. 사실 아주버님은 훤칠하고 누가 봐도 호감상이다 싶은 모습이었죠.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말도 청산유수처럼 하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까 결혼은 안 했어도 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회사만 다녀본 저는 개인 사업을 저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아주버님이 그때는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미 밥을 먹고 온 아주버님이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사왔고 오랜만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죠.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질문이 많으셨어요. 큰애야, 너는 일 잘 되고 있니? 그럼요. 요즘 골프 회원권 유치하는 데 성공해서 매출이 더 늘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밥 꼭 챙겨 먹고 아무리 바빠도 건강 잃으면 안 된다. 늘 바쁜 아주버님은 저도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웠죠. 아주버님은 저에게 필요한 게 없냐며 물으셨어요. 재수 씨 축하드려요. 저도 드디어 조카가 생기네요. 감사드려요. 아주버님은 많이 바쁘시죠? 사업이 다 그렇죠 뭐. 조카 생기는데 열심히 벌어야겠어요. 이 당시만 해도 사업이 잘 나가서 아주버님은 기세등등했어요. 오늘 사연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기에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참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첫째를 건강하게 출산했고 몇 년 뒤 연년생으로 둘째도 생겼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손주가 둘이나 생겼다며 어머님과 아버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으셨고 제가 둘째를 낳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죠.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인지 어머님의 충격이 크셨어요. 췌장암이라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해서 모든 상황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염없이 우는 어머님을 달래드리다 저까지도 눈물이 나왔어요. 시아버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던 기억에 저도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장례식장을 지켰죠. 아주버님과 남편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충격이 큰 어머님을 위로하며 정신없이 장례식을 끝냈어요. 그날 이후 아버님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서인지 어머님은 아주버님에게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의지가 아니라 집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적적할까봐 아이들과 종종 찾아갔는데 그날은 점심 준비하다 허리가 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장남 요즘 바빠서 피곤한데 좋은 것 좀 준비하지. 이게 뭐야? 소고기 사왔니? 아, 준비 못했는데 제가 가서 사올까요? 너는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꼼꼼하지 못하게. 얼른 가서 사와. 그날 저는 종갓집 며느리가 된 줄 알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무려 8첩반상이었죠. 유독 힘들었던 날이라 대체 제가 얼마나 차린 건지 숫자를 세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유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밥을 다 먹고 과일을 깎아왔는데 글쎄 어머님이 아주버님 옆에 딱 붙어서 과일을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혼자 먹고 있는데 말이죠. 남편도 처음 보는 상황에 당황했는지 한마디를 했죠. 엄마, 형이 애도 아니고 뭘 먹여줘요. 우리 애들도 혼자 먹고 있는데.
남편은 장난스럽게 말했는데 어머니는 조금 화가 난 듯 포크를 소리가 나게 내려두셨어요. 그러면서 쏘아붙이듯 말씀하셨죠. 아니, 내가 우리 장남 먹여주는데 뭐가 어때서? 그럼 너도 네 애들 먹여주면 되지. 저는 당황해서 분위기를 수습했고 어머님은 조금 풀리셨는지 다시 아주버님을 먹여주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그걸 또 받아 먹으면서 자기 일한다며 연신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죠. 정작 어머님은 하나도 못 드시는 것 같길래 따로 놔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화근이었고 이걸 왜 따로 놨냐며 말하셨어요. 어머님 못 드시는 것 같길래 제가 따로 둔 거예요. 어머님도 좀 드셔야죠. 우리 장남이 먹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구만. 뭘 먹어? 우리 애가 먹는 게 아깝니? 그러시면서 제가 따로 챙겨둔 것까지 아주버님을 드렸습니다. 민망해진 저는 먹던 포크를 내려놨고 남편은 어머님께 며느리가 생각해서 놔준 건데 왜 그러냐며 말렸죠. 어머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며 제 호의를 거절하셨어요. 저는 괜찮다며 남편을 말렸고 어머님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아주버님 옆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팔도 토닥이며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도 뒤통수를 쓰다듬으시길래 아주버님의 뒤통수 뚫어지나 했어요. 예전에는 손주들 왔냐며 예뻐해 주셨던 어머님이 아주버님께 저러고 계셔서 정말 낯설었죠. 그냥 단순히 어머니가 많이 의지를 하는구나 생각하고 인사를 드리고는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이 아주버님께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 난 당신이 억울할까 봐. 억울할 일도 많다. 우리가 어머니 좀 이해해드리자. 이따가 전화 한 통 드려. 내가 생각이 짧았네. 이따가 내가 전화 드릴게. 아무래도 남편과 어머니의 대화가 신경 쓰였고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서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아주버님은 어느 날 결혼할 여자라며 인사를 왔는데 딱 봐도 양아치 같은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한 여자의 모습처럼은 안 보였어요. 그렇게 여자가 많던 아주버님이 겨우 골라온 게 이 정도 여자라는 게 안 믿겼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을 치렀어요.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서두르나 의아했지만 아주버님도 나이가 차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저한테 처음으로 형님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냉수도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주버님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죠. 남편이 형한테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까 아주버님은 망하다 못해 사람한테 제대로 당한 거였어요. 통화를 마친 남편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남편의 말에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 무슨 일이시래? 멀쩡히 잘하던 사업이 왜 망해? 그게 그 결혼한 여자가 꽃뱀이었나 봐. 사업 자금을 3억이나 들고 튀었대.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접근한 건가 봐. 해외로 도망가서 잡을 수도 없다나 봐. 인사하러 온 날도 보통 사람처럼은 안 보였는데 세상에 아주버님 등에 칼을 꽂고 달아났더군요.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줄 알았던 집안에 또 한 번 큰 시련이 오고야 말았죠.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은 망가져만 갔어요. 그래도 회사 살려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긴 했지만 이미 거래처와 신뢰를 잃어버려서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계속되는 하락세에 아주버님은 다 잃은 사람처럼 삐뚤어졌어요.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아주버님을 어머님이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술이 날로 늘어가는 아주버님 곁을 지키며 어머님이 같이 버틴 거죠. 그런 어머님의 정성이 통했는지
아주버님은 사업을 접고 일반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망해가는 배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바랬는데 취업을 한다고 하니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어딨겠어요. 어머님도 좀 편해지시겠다 싶어서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이 출근한다는 소식에 깔끔한 옷을 사서 찾아갔죠. 오랜만에 본 아주버님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군요. 어머님도 고단했는지 힘들어 보이셨고요. 그래서 전 아주버님께 첫 출근 때 입으라며 옷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 출근하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해 봤어요. 재수씨, 고마워요. 아주버님이 옷을 받아들고 몸에 대보는데 어머님이 획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다시 그 옷을 접으면서 말했죠. 우리 장남, 이런 색 안 어울려. 마음은 알겠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칙칙하게 가면 되겠니? 내가 다 챙겨놨어. 어머님 말에 당황했죠. 너무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큰 잘못인가 했지만 어머님이 챙긴다니 그냥 넘어갔어요. 이날도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기분 좋은 날 망칠 수 없어서 스스로 다독이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취업도 됐고 이제는 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믿었죠. 실제로 아주버님은 회사에 꽤 잘 적응하고 계셨어요. 사업하던 사람이 잘 다닐까 싶었는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던 사람이라 그런가 사람을 꼬여내는 능력은 아직 살아 있었나 봐요. 개인 사업을 오랜 시간 했으니 남 앞에서 입 좀 터지는 게 일이겠냐고요. 먹고 살겠다며 나간 회사에서 또 연애를 하고 있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잖아요. 꽃뱀한테 당했으니 여자라면 치를 떨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은 사내 연애 중이었죠. 회사에 여자친구가 있으니 잘 나갔던 거예요. 회사 가면 애인이 있는데 신나게 다녔겠죠. 전 그런 아주버님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온다고 할 때도 의심의 눈초리로만 봤습니다.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형님의 첫인상이 너무 좋아 보였죠. 한번 이혼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처음으로 데리고 왔던 꽃뱀과는 달리 참한 인상에 무엇보다 어머님께도 참 잘했죠. 이제 드디어 맏며느리가 제대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재혼이라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 후에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족이 된 형님이 처음으로 시댁에 온 날 아주버님 옆에는 어머니가 딱 지키고 앉아 있었죠. 진짜 차라리 재혼으로 만나지 말고 애초부터 둘이 만났다면 아주버님의 인생은 좀 달랐을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 이 시기에 만나 형님은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형님은 인사하러 와서 음식만 했네요. 제가 돕는다고 도왔고 아주버님은 거실에 어머님과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거실에서도 부엌 쪽으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주문이 끊이질 않았는데 형님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다 들어줬죠. 식탁에 다 둘러앉았는데 어머님과 아주버님 덕에 총성 없는 전쟁터 같았어요. 형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그래요.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했는데. 저희 남편도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어머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장남처럼 배포 좋은 남자랑 살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앞으로 더 배워야 할 거야. 아,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님께 더 배워야겠어요. 원래 남자들이 엄마 같은 여자 좋아하는 거 알지? 너 보니까 꼭 나갔다. 내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거든. 참 기가 막혔죠. 형님을 두고 엄마 같은 여자라뇨. 듣고도 제 귀를 의심했고 시어머니는 묘하게 형님을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님도 어색하게 대화를 돌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렇게 아주버님을 위할수록 아주버님의 만행은 끝을 모르게 막장으로 향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옥이 시작됐어요. 이유도 참 웃겨요. 가장이 됐으면 힘들어도 버텨야지 지겹다고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기가 차지도 않아요. 내가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알게 됐는데 엄마가 돈 좀 빌려줘. 얼마나 확실한 건데 그냥 회사 다니지. 엄마 장난 못 믿어? 나 예전에 잘 나갔잖아. 그걸로 10년 넘게 먹고 살았는데 더 믿어봐. 그래, 내가 장남 안 믿으면 누구 믿고 살겠니? 내가 해줄게. 아주버님은 꼭 성공하겠다며 어머님께 2억이나 받아갔어요. 어머님이 저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나 했는데 아버님의 사망보험금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노발대발했지만 어머님은 완강했어요. 결국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알아서 하라며 돌아섰죠. 하지만 남편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아주버님의 사업이 또 망해버리면서 정말 지옥문이 제대로 열렸습니다. 두 번째 사업도 망해서인지 아주버님은 다시 뭘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 망했으면 일 벌린 사람이 수습을 해야 하는데 아주버님은 정말 다시 애기라도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 게 바로 어머님이셨어요. 형님은 두 번째 결혼이다 보니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었고 저랑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놀고 먹고 게다가 술까지 마시면 손찌검도 하는 것 같았죠. 형님은 쫄딱 망해버린 아주버님과 이혼도 못하고 두 번째 결혼이라 일을 악물고 버티는 것만 같았죠. 명절에도 저보다 더 잘했어요. 사실 명절이 되면 맏며느리가 가장 바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머님은 그런 형님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다시 생각해도 아주버님에게 너무 아까운 여자였어요. 명절이라고 네 남편 밥도 안 챙기는 애가 어딨어. 내가 마침 밥을 해놨으니까 망정이지. 어머님 죄송해요. 전 어머님 혼자 음식 장만하기 힘드실까봐 빨리 오느라고 미처 생각도 못했네요. 다음부터는 잘 챙길게요. 그러시면서 아주버님 밥그릇에 반찬까지 놔주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한테 애들 맡기고 형님을 도왔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버릇을 아니까 그만 마시라고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고 어머님은 오히려 속 버린다면서 안주까지 챙겨주시고 계셨죠. 형님도 말려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남편은 술이 점점 과해지는 아주버님을 말렸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냅둬. 우리 장남 속이 속이겠어. 사업 망했다고 밥도 제때 안 챙겨준 애랑 사는데 살맛이 나겠냐고. 내버려 둬라. 차라리 나 있을 때 먹는 게 더 나아. 그러면서 화풀이를 형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지 않나요? 아무리 내 아들 귀하다지만 논팽이처럼 놀고 먹는 자기 아들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이 형님인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말없이 형님의 손을 잡아줬고 남편은 어머님의 태도에 화가 좀 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형을 좀 타일러야지.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렇게 술을 마시면 어떡해? 형이 술버릇이라도 없으면 몰라. 목소리 점점 커지잖아. 너 요즘 사사건건 형한테 대드는 것 같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형 눈치 주지 마. 저 불쌍한 애가 무슨 죄가 있니? 이렇게 감사고만 도니까 형수님이 밖에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 저렇게 놀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사무실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게 뭐가 힘들어서 누가 막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너네들 다 가.
우리 장남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편하게 좀 쉬게. 이 상황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은 형님일 텐데 끝까지 자기 아들 속 썩는다며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놀고 먹는 사람이 뭐가 힘들고 뭐가 그렇게 속상해서 술을 마시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돈이 없으면 돈을 벌러 나가야 답이 나오지. 집구석에서 술 마신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겠냐고요. 저는 참다 못해 아주버님 술이 과해지는 것 같아서 애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형님한테도 일단 나가자고 했죠. 남편은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얘기 좀 하고 온다고 남았고요. 형님이랑 집으로 왔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런 싹싹한 며느리가 어딨어요. 쫄딱 망한 남편 옆에서 생활비 벌기 바쁜데 저는 형님의 손을 잡고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어머니랑 대화가 잘 안 된 듯 한숨을 쉬며 돌아왔고 형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형님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죠. 형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동서, 나 너무 무서워.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명절이라 지난주 애들 만나고 왔는데 글쎄 이제 알았는지 남편이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야. 명절인데 전 남편 먼저 보러 간 거냐며 소리를 질러대는데 한 달에 한 번 보고 올 때마다 불안해서 못 살겠어 정말. 엄마가 애들 보러 가는 게 당연하죠. 형님,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는 형님과 긴 통화를 했고 울먹이는 형님이 제 친언니라도 된 듯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손찌검이라도 하기 전에 이혼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지만 두 번째 결혼이라 선뜻 선택을 못한 것 같았고 그래도 잘 생각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이렇게 버티던 형님마저 이혼을 한 계기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점점 자기 아들 챙긴다는 명목으로 형님이 출근하고 없는 집을 계속 가셨었나 봐요. 아주버님 심심하다며 말동무라도 해줘야 한다며 가셨대요. 그런데 가서 집안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랑 나란히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던 겁니다. 형님이 도저히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간 날도 그 어머님이 화근이었어요. 형님이 전화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죠. 형님이 들려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날의 실태는 이랬어요. 그날도 야근까지 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은 엉망이었고 밥 먹고 설거지 하나 안 한 채로 다 쌓아둔 상태였죠. 그거야 늘 보던 거라 화도 안 났고 정말 화가 난 건 세탁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세탁기에 있는 빨래 돌려서 널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세탁기를 열어보니 빨래만 가득 들어있고 전혀 세탁을 안 한 거예요. 늦은 시간에 돌릴 수도 없고 아주버님한테 따져 물으니까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서 형님한테 큰 소리를 치셨다고 했죠. 우리 아들이 왜 빨래를 널어?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고작 컴퓨터만 두드리던 네가 하면 좀 덧나니? 어머니, 저 일하다 온 거예요. 세탁기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가 이제 본성이 나오는구나. 너 나 없으면 우리 아들 돈 못 번다고 구박하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와도 이렇게 당당하게 일을 시키지. 그러면서 빨랫더미를 형님 앞에 다 쏟아버리더니 어머님은 손빨래를 하라며 난리를 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의 속옷은 손빨래해서 입혀서 키웠다는 거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형님은 어머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어머니, 저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냥 평생 어머님이 데리고 사세요. 저 사람 아직 사람도 안 됐어요. 제가 2번 이혼하고 평생 혼자 살더라도 이 짓거리는 더 이상은 못 하겠네요. 어머님께 다시 돌려드릴게요. 평생 팬티 손으로 빨아 입히면서 사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형님은 어머님께 그동안 쌓였던 말을 쏟아냈고 시원하게 갈라섰어요.
저도 차라리 이게 낫다 싶었습니다. 귀한 남의 집 딸 데려다가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었죠.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릴 법도 한데 형님 말처럼 아주버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리겠다 싶었죠. 집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날이 갈수록 아주버님이 스스로 뭐라도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노발대발 하셨어요. 남편도 혀를 끌끌 찾고 시한폭탄 같은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또 그렇게 다시 한번 둘만 남아버렸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시한폭탄이 저한테 날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보통 이혼을 2번이나 했으면 스스로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아들 뭐가 그렇게 애틋한지 짝사랑하다 애달아버린 소녀 같았죠. 50 넘은 아들 언제까지 끼고 살려고 저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주버님 뒷바라지가 집안에 큰 일이라도 된 것처럼 저한테 전화해서는 아주버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저희 집이 36평이 아니라 360평이어도 아주버님이랑 사는 건 아니죠. 왜? 36평이면 애들이 쓰고도 방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저 불쌍한 애를 혼자 두니?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게 뭐가 어려워? 아니, 아주버님이 잘못해서 이혼당하신 걸 제가 왜 밥까지 챙겨드려요? 옆에서 누가 살들이 챙겨야 다시 회사도 다니고 하지. 팔접반상 챙겨 먹던 앤데 네가 좀 해주면 얼마나 좋니?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 팔접반상이 웬 말인가요? 아침마다 애들 씻기고 보내기 바빠서 밥으로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얼어 죽을 팔첩이었죠. 그리고 저게 말이 팔첩이지 메뉴도 끼니마다 달라야 된다니까요. 형님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아주버님이 끼니마다 같은 반찬 올라온다며 타박도 한다고 했죠. 아예 처음부터 안 엮이려고 저는 어머니께 과감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절대 못해요. 제가 아주버님 밥을 챙기느니 나가서 돈을 벌게요. 애들 친정에 맡기고 나가서 돈 벌어서 저축하면 남는 거라도 있지. 아주버님은 절대 못해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도 가슴이 진정이 안 되고 요동을 쳤죠. 살다 아주버님을 모시고 살라니. 그렇게 생각도 못 해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억울해서 남편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나한테 전화해서 아주버님을 모시고 살래. 나 절대 못해. 아주버님 우리 집 오시면 나 애들 데리고 친정 갈 거야. 당신이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씀드려.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한시가 급했어요. 금방이라도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데리고 올 것 같았죠.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했고 긴 통화를 한 뒤 피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냐며 저는 되물었어요. 걱정 마 당신. 엄마한테 그냥 둘이 살라고 했어. 찾아오지 않을 거야. 정말 나 상상도 못했어. 애들도 있는데 아주버님까지 어떻게 챙겨. 그래서 나도 말했어. 형이 술을 자꾸 마시는데 애들이랑 지내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쉬어. 저는 남편이 이렇게 말해줘서 다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은 제가 방심한 틈을 파고드셨어요. 경비실에서 저희 집으로 택배가 왔다길래 내려갔습니다. 웬 허름한 박스가 있었고 열어보니 아주버님의 옷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 문자로 띵동 하고 문자가 오더니 우리 큰아들 짐 보낸다. 그러니 갖고 올라가서 정리해서 걸어놔. 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짐을 보내고 일방통행을 하시다니요. 하지만 시모도 저를 너무 얕잡아 보신 거였어요. 저는 곧바로 아주머님의 택배를 보낸 사람한테 반품 신청을 해버렸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잘못 온 거라고 말하며 반품 좀 해달라고 말하고는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모에게 문자를 남겼죠. 어머님, 반품 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이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로 상황 종료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시모도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들 밥을 챙기고 있는데 누가 배를 누르는 것도 아니고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일단 애들은 주방 쪽에 있으라고 하고 인터폰을 켜봤는데 어머님 얼굴이 대문짝만한 게 보이는 거 있죠?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문 열라며 소리까지 고성방가를 내시더군요. 저는 하도 동네 창피해서 문을 얼른 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글쎄 어머님이 문이 열린과 동시에 신발을 신고 거실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집도 집 같지 않은 게 이것 좀 있다고 유세를 부리네. 너 우리 장남 옷 그대로 보냈더라?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거실에 눕고도 두 사람이나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아주버님이 애도 아니고 왜 꼭 누가 챙겨줘야만 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말대답도 모자라서 뭐? 우리 장남을 개 취급을 하네. 어머님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너무 순식간이라 부어오른 뺨을 잡고 어머니를 쳐다봤죠. 주방에 있던 애들도 친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다가 뺨 맞는 엄마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애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애들이 있는 걸 몰랐는지 뒤늦게 애들을 보고서야 놀라시더군요. 그리고 애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애들은 작은 손으로 어머님의 등을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엄마 때려요? 할머니 미워. 엄마 때리지 말아요. 애들은 엄마를 때리지 말라며 어머님의 등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치고 있었고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전 애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화가 났고 경찰을 불렀죠. 잘못하면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간다고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제대로 보여줬네요. 거기 경찰이죠? 제가 지금 가정폭력을 당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요. 경찰서에 전화하는 제 목소리를 듣자 어머님은 뭐 하는 짓이냐며 노발대발하셨고 경찰이 올 때까지도 화를 내셨어요. 결국 경찰까지 불렀고 뒤이어 남편도 들어왔죠. 어르신,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며느리 뺨을 쳐요. 며느리가 신고해서 합의해야만 끝나요. 며느리년이 아들을 개 취급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저 절대 합의 안 할 거고요. 접근 금지 시켜주세요. 어머님은 끝까지 제 탓을 했고 남편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자초지종을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신발까지 신고 거실 한가운데서 화를 내고 있는 어머님을 보자 화를 냈어요.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그만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까지 이러면 네 형은 어떻게 살라고. 그 정도 했으면 혼자 자립해야죠. 50 넘은 아들 언제까지 품 안에서 키우려고 하세요? 네가 한 번만 형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 좀 받아줘. 아니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중간에서 제 말 들어주지도 않는 엄마한테 말하는 거 힘들고요. 아빠 사망보험금까지 가져가서 털어먹은 형 꼴도 보기 싫어요. 백수 아들 데리고 평생 사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나갔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셨고 그런 어머님을 경찰들이 끌고 나갔죠. 경찰과 어머님이 나가자 애들이 다가와서
빨갛게 부어오른 제 볼을 만져줬고 저는 놀랬을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까지 당하나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앞이라 꾹 참았죠. 그 이후로 남편은 어머니께 찾아가지 않았어요. 한동안 아예 발길을 끊었죠. 처음에는 나 때문에 괜히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제게 꺼내더군요. 여보, 형 지금 암에 걸렸다는데 그동안 계속 일도 안 나가고 술만 먹고 살았나 봐. 결국 몸이 망가져 버렸나 봐. 엄마가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 뭐? 어쩌다가? 아유, 어떡해? 당신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이 아주버님 돌보시는 거야? 그런가 봐. 나도 신경 쓰여서 전화를 했더니 내 탓을 하시더라. 그때 받아줬으면 이렇게 안 아팠을 거래.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술, 담배를 그렇게 하는데 건강한 게 이상하지. 그래서 그냥 둘이 알아서 해보라고 전화 끊어버렸어. 어머님은 끝까지 저희 부부를 탓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아주버님 일에는 온 세상 천지가 다 원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간암 초기에 발견돼 잘만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도 지지리도 복도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장남이 인생에 실패하고 암까지 걸리게 됐고 이제 말년에 큰아들까지 챙겨야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조금만 우리에게 살갑게 대해주시고 잘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그 좋았던 형님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셨는데 누가 버티겠어요? 그냥 혼자 살던지 아니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는데 아주버님은 평생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형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는 아주버님의 철면피에 박수를 칠 뻔했어요. 반가운 번호가 떠서 얼른 받았죠. 형님이 웬일이세요?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편안해 보여요. 나 너무 잘 지내. 그놈한테 떨어진 온 세상이 내 세상 같더라니까. 근데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백수건달한테 전화 왔더라. 네? 저희 아주버님이요? 나한테 자기가 잘못했대. 그러면서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같이 좀 살자는데 나 기가 막혀서 또 지 엄마가 시켜서 전화한 것 같더라. 옆에서 이렇게 말해봐라 저렇게 말해봐라 하는데 그냥 어이가 없어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 그리고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지. 세상에 병수발 해달라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있을 때 좀 잘하시지. 그러면 형님하고도 계속 가족으로 지낼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뭐 어쩌겠어요. 자업자득이죠. 그냥 아주버님만 보면 제발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형님은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잘 지내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본인도 가슴 아프고 답답하셨겠죠. 조금이라도 걱정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시댁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버스는 저만치 이미 떠나가 버렸는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정을 위해 살아가고 있답니다. 남편은 마음이 조금 풀렸는지 시댁에 한 번씩 다녀오고 있어요. 그래도 자식이니 자식돌이는 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저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남편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니까요. 그래서 애들하고 남편은 시댁에 종종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시모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쉽지가 않네요. 아직 제 마음이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를 욕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픈지요. 어머니를 보면서 이 사회로 나와서 자립할 수 있게 적당히 놔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우물까지 끌고 올 순 있어도 물 마시게 하는 건 스스로 해야죠. 이까지 벌려서 강제로 먹이는 건 부모의 역할이 아니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면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명한 부모라면 잘 살 수 있게 뒤에서 지켜봐주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시면 좋겠어요. 평소에 제가 즐겨 듣던 곳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까 어색했는데 쓰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은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